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정의 심야 토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정이에요. 지금 몇 시인가요?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인가요?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셔도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3가지 이야기는 사랑, 가족, 그리고 나 자신에 관한 것들이에요. 따뜻한 차 한 잔 또는 시원한 물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안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결혼도 생각했던 사람인데 요즘 자꾸 싸우게 돼요. 사소한 일로도 화가 나고 만나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할까요? 별빛님, 먼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아 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3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 안에 쌓인 추억과 감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연애에는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봄이죠. 모든 게 새롭고 설레고 아름다워요. 그 다음엔 여름,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가을이 오면 조금 차분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겨울이 나쁜 계절은 아니에요. 그냥 좀 춥고 쓸쓸할 뿐이죠. 지금 별빛님이 느끼는 감정, 아마도 관계의 겨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겨울 다음엔 다시 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를 볼 때 여전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그 밑바닥에 그래도 이 사람이야 하는 마음이 있나요? 만약 그 답이 네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단지 관계의 피로가 쌓인 거예요. 제 조언은 이래요. 첫째, 시공간을 바꿔보세요.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패턴으로 만나면 관계도 지루해져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보세요. 아니면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요리 클래스든 등산이든 뭐든 좋아요. 새로운 자극이 관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둘째,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고요. 조용한 밤에 둘이서 편하게 앉아서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해보세요. 셋째, 시간을 주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1, 2개월 정도 진짜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돌아오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별빛님, 만약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는 확신이 든다면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서로를 위해서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한 계절을 지나는 거예요. 별빛님, 응원할게요. 안정님, 저는 30대 중반 워킹맘이에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맨날 피곤하다며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시작하면 짜증내고요. 저도 피곤한데 왜 여자만 다 해야 하나요? 화가 나서 요즘은 말도 안 하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하느님,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먼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죠? 워킹맘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혼자서 다 감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집안일 분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있는 존중의 문제거든요. 남편분이 아내의 노고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지금처럼 말을 안 하면 관계는 더 나빠질 뿐이에요. 하지만 화난 상태에서 말하면 싸움만 되니까 조금 진정한 다음에 대화하세요. 여보, 나 요즘 정말 힘들어. 혼자 다 하려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나도 당신처럼 쉬고 싶어.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나 전달법을 써보세요. 비워트 해경 풍파파 투임닭빙토에 둘째,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지금 제3의 해교커쿠테 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못 알아들어요. 설거지 좀 해줘. 아이 목욕 시켜줘. 주말에 청소 같이 하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셋째, 시스템을 만드세요. 일주일 동안 누가 뭘 할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벽에 붙여 놓으세요. 월요일엔 남편이 설거지, 화요일엔 제가 설거지, 이런 식으로요.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더 잘 지키거든요. 넷째, 때로는 외부 도움도 필요해요. 가사 도움 일을 쓰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내가 해야지. 이 생각부터 버려야 해요. 그리고 하느님, 만약 계속 대화를 시도했는데도 남편분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부부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결혼 생활은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충분히 노력하고 계세요. 이제는 남편분도 같이 노력할 차례예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는 3살 독신이에요.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저만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언제 결혼하니? 물으면 정말 죽고 싶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인연이 없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미래가 불안해요. 이대로 계속 혼자일까봐 무서워요. 외로운 달님, 닉네임부터가 마음이 아프네요. 먼저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말로만이지만요. 예코데 커스야, 정색개살, 독신, 그게 뭐 어때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이 외로움의 해답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도 외로운 사람만 정말 많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째, 혼자임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이고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혼자를 즐기는 법을 배워보세요. 혼자 밥 먹는 게 싫다고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쁜 그릇을 사고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촛불까지 켜고 먹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같이 있는 것도 꽤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무섭고 눈치 보이고 근데 막상 가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사진도 내 맘대로 찍고 자유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셋째,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세요. 결혼한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대신 취미 모임, 독서 모임, 운동 클래스, 봉사활동,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에 가면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훨씬 더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운 달님, 지금 이 외로움은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하고나 붙잡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데요. 결혼이 늦어진다고 인생이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옆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앉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이라서 기다린 거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외로운 달님, 달은 언제나 혼자 빛나지만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세상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나를 믿어주세요. 사랑이 꼭 올 거예요. 자,